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양반전, 호질도 했는데 대표작인 허생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박지원의 소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허생전 함께 들어보시죠. 남산 묵적골에 허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허생은 돈은 전혀 벌지 않고 글 읽기에만 빠져 있어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 간신히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바느질감이 떨어지면 굶어야 하는데도 허생은 글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러면서 집안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이런 상태면 부인은 엄청 열받잖아요. 참고 또 참았던 허생의 아내도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합니다. 도대체 식구들 다 굶어 죽는데 글만 읽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과거를 안 보겠다면 나가서 장인이 되든지 장사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허생은 여태껏 글만 읽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소? 이러면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내가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럼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 봐요. 이렇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던 허생은 책을 조용히 덮더니 10년 동안 글을 읽기로 작정하고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휙 집을 나가버려요. 그 길로 허생은 운종가로 가더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변 씨가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허생은 바로 변 씨를 찾아갑니다. 역관 출신 장사꾼으로 부자가 된 변 씨. 허름한 옷차림에 허생이 찾아가 장사할 미천으로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변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빌려주겠다고 하죠. 그런데다 허생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당하게 만냥을 받아서 나가고요. 이 상황을 본 변 씨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돈을 빌려주냐고 난리가 나요. 그랬더니 변 씨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사람 거짓골은 하고 있어도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고 당당한 걸 보니 분명히 큰일을 할 사람이야. 이왕 빌려줄 거 이름은 물어봐서 뭐 하겠어? 이러더라고요. 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 씨의 배포에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허생은 이 만냥으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다음 날 허생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목인 경기도 안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성 시장을 가보니 유독 과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조선의 과일이 모두 여기로 모여 팔려가는구나. 과일은 양반들의 제사상, 잔치상에 꼭 필요한 것이니 과일을 몽땅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과연 한양에선 과일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나죠. 허생이 과일을 몽땅 사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허생에게 2배를 받고 과일을 팔았던 장사꾼들은 10배의 값을 주면서 과일을 도로 사갑니다. 와, 허생은 10,000냥을 주고 과일을 샀다가 100,000냥을 받고 판 거네요. 이제 허생은 100,000냥으로 어떻게 더 큰 돈을 벌까 궁리를 하죠. 그러더니 칼, 호미, 명주 뭐 보이는 대로 전부 사서 제주도로 가더라고요. 제주도는 물건이 귀하니 이것들은 순식간에 팔리고 허생은 그 돈으로 제주도 특산물 말총을 모두 삽니다. 말총은 망건이나 갓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양반들이 예의 갖춘다고 맨날 갔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망건값이 치솟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죠. 결국 허생은 말총을 팔아 100,000냥을 100,000냥으로 만들어냅니다. 허생처럼 벼락부자가 되면 좋아서 난리 날 것 같은데 허생은 오히려 한숨만 쉬네요. 돈 100,000냥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다니 조선은 정말 작은 나라구나.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 밤새 궁리를 하죠. 그리고 며칠 뒤 바닷가로 나간 허생. 마침 나룻배에 걸터 앉은 뱃사공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혹시 저 먼 바닷가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꽃이 저절로 피고 과일도 풍부하고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 있지요. 그러니 허생은 완전히 흥분해서 뱃사공한테 당장 데려가 달라고 해요. 사공의 뱃노래를 들으며 도착한 빈섬. 역시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물론 땅이 좁아서 큰일을 하기엔 적당하지 않았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무도 없는 빈섬에서 누구랑 살려고 하는 걸까요? 덕만 있으면 사람은 언제든 모이는 법이네. 이러면서 며칠을 궁리하던 허생은 드디어 그 섬에 살 백성들을 찾아냅니다. 바로 도적들이에요. 왜 하필 도적들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 무렵 전라도 변산에는 수천 명이 넘는 도적대들이 있었는데요. 나라에서 이들이 큰 골칫거리였어요. 군사들은 도적들을 잡으려고 난리고 도적들은 군사들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고 바로 그때 허생이 도적들을 만나기 위해 변산으로 갑니다. 농사만 짓던 순진한 백성들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벼슬아치들 때문에 정치나 경제 상황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허생은 도적들의 우두머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1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가족도 논밭도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적들도 돈만 있으면 가족들과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랬더니 허생은 돈이라면 내가 줄 테니 내일 바닷가로 와서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휙 떠납니다. 도적들은 미친놈이라고 다들 비웃었지만 진짜일까? 아닐까? 엄청 궁금했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믿져야 본전이니 나가보자 하고 갔는데 어머, 진짜 돈이 가득 실려있는 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제 도적들은 허생한테 꾸벅 절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죠. 도적들한테 허생은 영웅이네요. 그래서 허생은 도적들에게 100냥씩 줄 테니 혼이 날 여자와 소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하고요. 자신은 2000명이 1년 정도 먹을 양식을 장만해 놓고 기다립니다. 도적들이 다시 왔을까요? 와, 정말 허생을 믿었는지 모두들 여자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사실 허생 말대로 여기에서는 도둑 명단에 올라 있어서 평범하게 살기 힘드니까 허생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 먹은 거죠. 이제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빈섬으로 출발합니다. 허생은 이들과 함께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요? 자신이 꿈꾸는 백성이 최고인 그런 세상, 과연 가능할까요? 한편 허생이 도둑들을 몽땅 데려가 버려서 나라는 더없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도착한 빈섬. 허생과 도적들은 먼저 살 집을 짓고 농가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니 땅이 기름져서 모든 게 풍성하게 열리죠. 허생은 3년치 양식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본 장기도에 가서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해외 무역까지 할까요? 근데 마침 장기도가 흉년이라 갖고 간 양식이 모두 팔려서 쉽게 은 100만 냥을 벌게 돼요. 그러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순간 허생은 드디어 나의 작은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곳을 풍요롭게 한 다음 글자도 만들고 의복도 새로 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땅이 좁고 나의 덕이 부족해서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 이제 떠나야겠구나. 다만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에 숟가락을 잡게 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게 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나갈 배 한 척만 남기고 남은 배들은 전부 불태워버려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올 사람도 없다는 거죠. 또 이 작은 땅에 큰 돈이 왜 필요하겠냐면서 50만 냥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요.
역시 허생 대단해요. 참, 자신이 떠날 때 글을 아는 사람들도 모조리 배에 태워서 가더라고요. 괜히 글 좀 아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게 싸움의 화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만든 빈섬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온 허생. 그는 전국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데요. 그러고도 돈이 10만 냥이 남으니 빌린 걸 갚기 위해 변씨에게 갑니다. 여전히 찌그러진 갓에 낡은 옷차림으로 간 허생은 변씨 보란 듯이 10만 냥을 탁 내놓네요. 그러니 변씨는 너무 놀라죠. 10,000냥 빌려갔는데 10만 냥 갖고 왔잖아요. 변씨는 허생에게 넙죽 절을 하면서 10,000냥에 이자 1,000냥만 더 받겠다고 하지만 허생은 나를 장사꾼으로 보지 말라면서 화를 내고 나가요. 그러니 변씨 입장에서 허생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몰래 허생을 뒤쫓아갔는데 세상에 그 대단한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변씨는 겨우 성이 허씨라는 것만 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변씨는 돈을 돌려주려고 다시 집에 찾아가지만 허생은 여전히 딱 잘라 거절해요.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봐도 꿈쩍 안 하는 허생. 결국 변씨가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찾아가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을 사귀다 보니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변씨는 허생에게 어떻게 100만 냥을 벌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허생은 자신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0,000냥으로 하나의 물건을 독차지하면 그 물건이 동이 나서 값이 뛰게 되고 그러면 10,000냥으로 100만 냥을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백성들을 해치게 하는 아주 몹쓸 방법이어서 나라를 망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허생의 배짱과 지혜에 감탄한 변씨는 나라가 어려운 때 허생이 벼슬을 하지 않는 걸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당시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당한 굴욕을 씻어보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하지만 허생은 나같이 묻혀 사는 선비가 어디 한둘이겠냐면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벼슬아치들이 문제라고 꼬집어 말하죠. 이렇게 허생이 옳은 말만 하니까 변씨는 한숨만 쉬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변씨가 오래전부터 어영대장 이완하고 아는 사이거든요. 어느 날 이완이 찾아와 쓸만한 인재 없냐고 물어보니 변씨는 허생에 대해 줄줄줄 얘기해줘요. 이완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당장 만나러 가자고 하죠. 밤이 되어 이완과 함께 허생을 찾아간 변씨. 잠시 살인문 밖에 이완을 세워놓고 방에 들어가 이완 대장이 왔다고 하는데요. 허생이 대꾸도 안 하고 술병이나 얼른 꺼내라고 하면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변씨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이완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니까 민망해 죽겠는 거죠.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허생은 이완 대장을 허락합니다. 드디어 만난 이완과 허생. 이완은 나라를 구할 인재를 찾는다는 뜻을 설명하는데요. 허생은 긴 말 필요 없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삼고처려 하는 것처럼 임금께서 직접 그 사람을 3번 찾아가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건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 방법을 알려달라고 사정하죠. 그럼 이번엔 조선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명나라 자손들과 임금 친척의 딸들을 혼인시키고 벼슬아치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했으니 청나라한테 복수하려면 명나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이완 대장은 또 생각하다가 이것도 역시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허생은 아니,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대체 뭘 할 수 있어? 그럼 아주 쉬운 일 하나 알려주리다. 그러더니 조선의 청년들을 뽑아 청나라에 유학 보내고 장사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면 청나라와 가까워질 테니 그렇게 중국의 실정을 알아내서
천하를 뒤집어 보자고 해요. 그러니 이완이 놀라서 양반 자식 중에 누가 오랑캐처럼 머리를 밀고 그 옷을 입겠냐고 대답을 하죠. 이제 허생은 진짜 버럭 화를 내면서 양반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말도 안 되는 예법만 지키려고 하고 청나라에 복수한다고 말하면서 대책은 하나도 못 세우는 어리석은 놈들 아니냐? 너 같은 놈은 당장 목을 베어야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벽에 걸린 칼을 빼들고 이완한테 달려드네요. 이완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급히 뛰쳐나가 달아나죠. 그리고 다음 날 이완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허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허생 어디 간 거죠? 다시 빈섬으로 가셨나? 이렇게 궁금증을 남긴 채 허생전은 끝이 납니다.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허약한 경제 상황을 비판하고 양반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허생전.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백성들의 생활에 이로운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허생전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나 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